지난 6년의 의정활동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광천동 터미널 엘리베이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 주민민원이었고 또 첫 번째 국비 예산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행안부 장관한테 전화했습니다. 당시 행안부 장관이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했었던 김부겸 장관이었습니다. 형님 장관님 저 당선 선물로 예산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했는데 정말로 27년 동안 많이 하고 싶었대요. 너무 난관이 많았어요. 관련 공무원들 또 전문가들 불러 모았습니다. 안 되는 일은 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일은 머리를 모아서 결국 찾아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문더미처럼 불어나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돈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 기어이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완공을 해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것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가장 우선 필요한 것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양동시장역입니다. 2004년에 여기 개통됐으니까 이것도 20년 일입니다. 설계형 1억원은 확보가 됐는데 무슨 수를 써내서라도 양동시장이나 엘리베이터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최근에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자꾸 말씀해 주셨던 공공화수 특별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한테 국방위원회 갈 사람 하면 10명 안 넘습니다. 모두 가르치고 지역구에도 도움 안 되고 언론의 주목도 못 받고 심지어 후원금도 잘 안 거치고 한마디로 PT 상임이죠. 저라도 국방위를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가고 5년 2개월 사면 군대도 못 갔는데 그때 제가 호기롭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대를 못 갔으니까 국방이라도 가야 되겠다. 국방위를 가는데 걱정은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김진표, 김동천, 유승민, 홍준표 여야에 내놓으라는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 공공한 문제 해결하겠다고 모두 국방위를 가는데 모두 실패하고 석탄도 나왔습니다. 광주의 수건 사업이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손들어서 자원해서 독배를 마시더라도 한번 부딪혀보자 라고 해서 국방위를 자원했습니다. 근데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새로운 공공항을 짓는 예산, 옮겨갈 곳에 그 주민들한테 지원해드릴 예산, 수조 원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사실은 이전 후보지가 안 정했다 할지라도 돈 때문에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광주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한 곳 있었습니다. 바로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전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을 사활을 걸고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메시지를 계속 날렸습니다. 광주특별법과 대구 경북특별법은 쌍둥이법이다. 그래서 이 두 법은 한날 한시에 같이 통과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득은 대구 경북과 주호영 홍준표가 책임져요. 그러면 국회 통과는 광주와 송가석이 책임져요. 그래서 지난해 드디어 4월 두 법이 동시에 국회를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바뀐 법은 이겁니다. 공공항 이전하고 싶어? 그럼 우선 너희도 그렇죠. 그런데 부족하면 국비를 보태줄게. 이것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활로가 뚫렸습니다. 광주시장님과 함께 또 전남도지사 또 전남도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올해 안에 공공항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어제는 1924년 1월 6일 태어나신 김대중 대통령이 하루에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산 김태수에 있는 기념식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이라고 하는 아우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서가신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분의 후광을 업고 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절감했습니다. 분명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임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김대중의 정치를 따라내겠다고 감히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만큼 권한받고 그분만큼 지식이 있고 그분만큼 양심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은 아닙니다. 또 그분처럼 시대의 거인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면 그동안 차별과 대제로 역사를 함께 했었던 호남 출신의 정치인이라면 김대중의 정치를 사표로 삼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고 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항상 뒷세대를 돌아보면서 먼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항상 중심에 두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남과 광주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뒤꿈치를 따라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리다 보면 저도 조금은 의미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겠다 싶고 또 저도 광주와 호남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민주당의 의미 있는 정치인이 어쩌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어제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정치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그분의 발 뒤꿈치를 따라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이 그분의 10에 하나 둘이라도 따라잡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